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TV 토론회를 보셨던 분들은 좀 당황하셨을 겁니다. 아니, 원희룡이 전당대회에 나오고 나서부터 그렇게 네거티브로 일관해 왔던 그 사람이 왜 저렇게 얌전할까? 왜 저렇게 모른 척할까? 왜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을까? 왜 네거티브를 안 할까? 이렇게 조금 의문이 드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네거티브라는 것도 뭐 종류가 있습니다. 급이 있습니다. 수준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네거티브, 물론 뭐 상대방을 이렇게 공격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네거티브라고 하지만, 그게 상대방의 어두운 면, 상대방의 부정적인 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국내 알 권리 또는 이 전당대회로 할 경우에는 국민 당원과 지지층의 그 알 권리를 위해서, 정말 그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마냥 좋은 얘기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의 숨겨진 모습이라든지 저 사람의 잘못된 행동들, 언행들, 저 사람의 어떤 실책들, 저 사람의 잘못된 과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거부감 간다거나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저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 하면서 뭐 별의별거를 다 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혐의가 너무나도 많아서 제가 입으로 다 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간 제가 래퍼가 될 텐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이재명의 혐의에 대해서 얘기한 게 네거티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분명히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혹을 제기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혐의를 받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를 하고 수사를 하고 재판까지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반론을 제기하겠지만, 어쨌든 그 충분히 혐의를 둘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게 사법 리스크가 계속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희룡의 네거티브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뭐냐면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원희룡뿐만 아니라 이 한동훈이 전당대회 판에 들어오는 걸 꺼려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 정말 두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 지난 총선 때 총선 패배 지고 책임을 지고 사퇴했던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전당대회 곧바로 또 출마할 생각을 할 수가 있냐? 그건 염치가 없는 짓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나는 짓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때까지는 한동훈이 총선 참패의 주범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약간 뉘앙스가 좀 달라집니다. 맨 처음엔 그랬습니다. 아니,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곧바로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가 있느냐?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거였는데, 두 번째, 이제 한동훈이 그럼에도 이제 전당대회에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압도적인 지지율을 받고 있으니까, 한동훈은 위험하다. 한동훈은 왜 위험하냐? 한동훈은 미숙하다. 한동훈은 왜 미숙하냐? 아무런 경험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비대위원장 때 봤지 않냐? 맨 셀카 놀이나 하고 있었다. 무슨 자기가 무슨 아이돌이나 된 것 마냥 그렇게 하고 있었다. 한동훈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이 전국을 갖다가 이끌어갈 리더십도 없고 그런 경험도 없다. 주변에 사람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은 위험하다. 한동훈 미숙론, 이런 것들을 좀 제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원희룡, 나경원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냐면, 결국엔 이제 얘기가 달라집니다. 한동훈 총선 참패 주범론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맨 처음에는 그 얘기가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한동훈 때문에 총선에서 진 거다. 이제 이 얘기가 나옵니다. 마치 홍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맨 무슨 셀카 놀이나 하고 아이돌 셀카 찍듯이 맨날 그 셀카나 찍고 앉아있고, 그 얘기가 드디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입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한동훈 배신자론이 나옵니다. 한동훈 배신자론,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배신했다. 한동훈은 예의가 없다. 한동훈은 정무적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한동훈 배신자론. 한동훈은 이 당을 사유하기 위해서, 원희룡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당 뭐 정치적 자산으로 삼기 위해서, 사유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한동훈을 겨냥한 얘기였는데,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 이런 것들을 갖다 시도하면서 지난 총선 때부터 결국에는 이 국내힘을 자기 걸로 만들려고 했다. 자기의 대권 도전의 발판으로 만들려고 했다. 이 국내힘을 사유화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동훈 배신자론, 이런 것들이 이제 절정에 이르렀던 게 바로 이 김건희 문자 논란입니다. 이게 다 종합판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동훈은 경험이 없다. 한동훈은 정무적 능력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부인이 사과하겠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그걸 읽고 씹었다. 한동훈은 예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를 씹은 거 아니냐. 한동훈은 윤석열을 배신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를 씹은 거 아니냐. 한동훈은 총선 참패의 주범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먹혀야 되는데, 원래는 원희룡 측에서 기대했던 거는 먹혀야 됩니다. 그래서 한동훈 배신자, 한동훈 총선 참패 주범 물러나라,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원들 사이에서 여론조사 봤더니 그게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쪽에서는 미칠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또 어떤 얘기까지 했습니까? 그 장예찬이라는 자가 대체 뭘 근거로 내세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발 얼른 근거 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이건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한테 가장 최대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천을 정말 밀신해서 이 한동훈이 사적인 인연이 있는 사람들과 아주 몰래 개인적으로 주도를 했다. 주도가 아니지. 그냥 했다. 공천을 했다. 작업을 했다. 여러분들 이거는 그야말로 배신의 정치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럼 장해찬은 그거 얼른 밝혀야 됩니다. 왜 안 밝힌지 모르겠습니다. 장해찬은 물론 자기의 그 발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될 겁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이라고 한다면 한동훈의 어두운 이면을 공개한 거기 때문에 뭐 그에 따른 뭐 대통령실에 무슨 뭐 치아가 있거나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장해찬은 뭐 그 근거를 얼른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최근에는 이 한동훈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별의별 짓을 다 했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한동훈이 일부러 총선에서 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원희룡 입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그걸 들으면서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원희룡이 오늘 부산, 울산, 경남 이 합동연설회가 부산 백스코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이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총선 승리가 절박한 상황에서 혹시 총선 고의로 패배로 이끌려고 한 게 아닌지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다. 말이 이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말이 왜 이렇게 이상한지 모르겠습니다. 원희룡 그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원희룡 그래도 똑똑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이상하게 외계어처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외계어를 한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용산에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엔 뭔 말입니까? 한동훈이 일부러 총선에서 진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설사 주변에서 사과를 다 반대한다고 한들 여러분들 이 김건희 여사의 사과는 주변에서 반대한 게 아닙니다. 주변에서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가장 결정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정말 꺼려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정말 대노 내지는 경노 내지는 격앙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동훈 입장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대통령은 맨 화만 내고 있고 뭐 이런 XX 막 이러고 있고 욕설을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그의 부인은 정말 이 사건의 당사자인 의혹의 장본인인 그 부인은 문자원에서 위원장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럼에도 위원장님이 뭐 해주시면 어떻게 따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말로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의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했어야 되고 그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이 대통령실과 이 한동훈 위원장이 협의를 했어야 됩니다. 논의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도 없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 이후에 KBS 신년대담에서도 뭐라 했습니까? 사과 한마디 했습니까? 제가 어저께 지적한 것처럼 사과 한마디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과라는 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걸 우리가 사과라고 합니다. 매정하게 끊지 못해 좀 아쉽게 생각한다. 이게 사과가 아닙니다. 근데 대체 어떻게 이게 사과가 될 수 있습니까? 사과를 하려고 했던 사람한테서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전후 맥락, 앞뒤 정황을 살펴봤을 때 절대로 이거는 그런 사과의 의지가 없었다. 근데 이제 이겁니다. 사과할 마음이 없었는데 어떻게 사과할 의지를 만들어 주고 그걸 갖다 끌어내는 것도 어떤 그 사람의 능력이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 최고 권력자인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꿈쩍도 하지 않는데 한동훈인들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동훈이 그때 당시에 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다고는 하지만 한동훈한테 솔직히 어떤 실권이 어디 있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더군다나 상대가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그 더군다나 그 대통령하고 맞서지 않습니까? 대립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한동훈이 뭐 별다른 거 한 거 없는데도 한동훈 배신자론이 나오는데 그때 만약에 정말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대통령과 대립을 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국민의 민심을 갖다 전달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 정말 애매모호하게 국민 눈높이에 뭐 안 맞는 면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적나라하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한테 대체 어떤 얘기가 날라왔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정말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저한테 한동훈 지지자라고 이렇게 뭐 한 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비판하냐?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동훈은 그동안에 이런 정치권에서 활동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저 사람은 드러난 면이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전당대회 판을 보면서 비판할 게 있으면 비판하는데 나경원, 원희룡 이런 사람들은 그동안에 해왔던 그런 정치적 언행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들이 하는 얘기가 과거에 그들이 하는 얘기와 다를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다. 정치인이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르는 거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정말 그거야말로 구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태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걸 비판하는 거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거를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누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도 어쨌든 말이 되지 않는 얘기 또는 과거 그 사람이 주장했던 것, 과거 그 사람의 어떤 소신 발언 이것과 전혀 배치되는 그런 행동들을 할 때는 정말 가감없이 비판을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그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가 갑자기 또 딴 데로 샜습니다만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공격들이 안 먹히니까 김건희 문자까지 나왔고 김건희 문자도 심지어는 안 먹히니까 아주 일부러 질락을 했다. 한동훈 저거 이거는 모든 걸 이제 다 총망라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원희룡한테 묻고 싶은 게 이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원희룡이 총선 패배에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은 원희룡이 총선을 고의로 패배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의심을 해야 될 사람은 최소한 한동훈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여러분들 이 국내임 총선 과정에서 온갖 악재는 어디서 다 튀어나왔습니까? 용산 대통령실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최고 결정권자는 누굽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옆에 또는 뒤에 하여튼 그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옆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텐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원희룡이 총선에서 왜 졌냐? 총선에 왜 패인을 제공했냐? 총선 때 왜 그랬냐? 총선 그거 일부러 지려고 계속 그랬던 거 아니냐? 라고 물어봐야 될 사람은 한동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원희룡의 황당한 주장을 들으면서 갑자기 이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고성국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고성국은 과거에는 뭐 정치 평론을 한다고 했고 지금은 유튜브 채널 고성국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성국 TV가 구독자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최근에 구독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오늘 이제 10,000명이 넘었는데 고성국 TV는 105만입니다. 105만. 아주 거대 유튜브 채널인데 이 거대 유튜브 채널을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애청한다. 이런 얘기가 세간에 풍문처럼 떠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정확한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유튜브를 보고 상당히 이렇게 좀 좋아했다. 이런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만 고성국 TV를 정말 보는지, 고성국 TV 주장에 동조하는지, 또는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어떤 이 선거 내지는 이 국정에 뭐 이렇게 그걸 반영을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고성국이 총선 때 뭐 101석만 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많이 달아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고성국 TV를 안 보기 때문에 그 영상 자체를 안 봅니다. 안 보는데 많이 달아주셔서 제가 이제 고성국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희룡의 총선 고의 패배 이런 주장, 이런 궤변과 같은 주장을 들으면서 갑자기 이 고성국의 101석 발언이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 용산 대통령실이 이런 고성국의 주장에 동조를 했다면, 동의를 했다면 정말 어떻게 보면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메시지가 이렇게 갔는지 아니면 고성국에서 이렇게 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고성국이 지금 현재 공영방송인 KBS 라디오 진행자를 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이 친윤 유튜브 채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데 사회자, 진행자, 운영자들이 또 다른 YTN 라디오 그 진행자로 가 있는 점,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뭔가 있는 것 같긴 하다.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들 이 고성국이 얘기했던 101석만 하자, 이번 총선에서 집시다 라고 했던 발언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잠깐만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고성국의 주장을 들어보셨는지 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들어봤더니 정말 충격적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의 주장을 만약에 용산 대통령실 귀 기울여서 들었다고 한다면 정말 그거를 듣고 이번 총선에서는 우리 국내임 이길 필요 없다. 한동훈 괜히 띄워줄 필요 없다. 한동훈이 차기 주자로 부상하는 그런 기반을 갖다가 다 무너뜨려 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용산발 악재를 계속 퍼뜨렸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배신의 정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지금 현재 뭐 윤석열 대통령을 지킵시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말도 이상한 거예요. 아니 우리 국민들을 지키라고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어떻게 국민 보고 또 대통령을 지키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말이 맞습니까? 그게 순서가 맞습니까? 근데 왜 국민이 대통령을 지켜야 됩니까? 대통령이 국민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대한민국 헌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대통령이 헌법상의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무 조항이 대한민국 헌법에 대체 어디 있습니까? 도의적으로도 그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한테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런 최고 권한을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런 최고 권한을 줬는데도 국민이 또 대통령을 지켜줘야 됩니까? 저는 그 말 자체가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얘기가 또 딴 데로 샜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고성국 같은 사람의 주장에 이 용산 대통령실 일부 일각이 동조했다면 그래서 그게 아주 미세하게나마 이번 총선 과정에서 또 그 전후의 국정 운영 과정에서 이 정책에 반영됐다고 한다면 또는 이 당정 관계에 반영됐다고 한다면 정말 그건 나름대로의 문제다. 정말로 심각한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고성국 TV 고성국의 주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제가 추린 대목이 한 2분 해서 한 4분 정도 되는데 제가 나중에 편집 과정에서 좀 빨리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종석 즉각 귀국, 황상무 거치 점검. 그 말이.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이종석에 대해서 공수처는 즉각 이 대사를 소환 통보해야 하고 이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 황상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니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자, 이종석 대사 임명 누가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했죠.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임명 누가 했습니까? 대통령이 했죠. 이종석 호주 대사가 대사직 그만두겠다고 하면 누구한테 사표를 써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써야죠.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이 이 발언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쓰면 누구한테 씁니까? 대통령한테 쓰죠. 그럼 한동훈 이자의 발언은 결국 뭡니까? 대통령한테 공격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종석 잘못 임명했고 대통령이 황상무 잘못 인정했으니 대통령이 이종석 파면하고 대통령이 황상무 파면하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선거가 다가오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를 잠깐만 제가 끊겠습니다. 이걸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 이 고성국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거의 무슨 옛날에 절대군주 내지는 러시아의 짜르 내지는 뭐 북한의 수령 무오류의 수령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수령님께서는 절대로 오류가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인사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그러한 인사가 국민들의 분노를 지금 자초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여당의 대표격으로 활동했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대고 윤석열한테 공격했다. 만약에 그들이 사퇴를 하려고 한다면 사표를 쓰려고 한다면 그 사표를 누구한테 내느냐? 결국 윤석열 대통령한테 내는 건데 이거야말로 윤석열을 공격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리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그리고 지금까지도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정말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나라의 비극적인 일이기도 하고 현재 지금 이 시점을 살고 있는 우리의 비극이기도 한데 그러면 여러분들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고성국이라는 사람이 100한석만 합시다. 우리 이번 총선에서 집시다. 똘똘 뭉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한 2분 정도 이제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정말 이것도 황당합니다. 자, 지금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안 되네요, 여러분. 여러분, 제 신경을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차라리 이번 선거 집시다. 그런데 101석은 확실하게 합시다. 배신하지 않을, 흔들리지 않을 101석을 확실하게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잃지는 않아요. 그리고 다시 시작합시다. 김대중이는요, 야당 때 딱 80석, 똘똘 뭉친 80석 가지고 결국 정권을 잡았어요.
저거 120석 하면 뭐하고 150석 하면 뭐하고 160석 하면 뭐 할 겁니까? 이번에 정말 우리 우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두 눈 질끈 감고 국민의힘한테 정말 올인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160석 했다 칩시다.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배신자 62명 있었어요. 160석 해도 62명이 배신하면은 다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당해요. 배신자 기회주의자 160석은 우리한테 아무 의미 없어요. 대통령한테 부담만 되지 힘은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언제 이것들이 배신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뒤가 불안한 상태에서 국정 운영해야 돼요. 이런 것들 다 정리합시다. 차라리 집시다 우리가. 이것은 지대 진짜 제대로 된 자유우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배신하지 않을 자유우파 101석을 만듭시다. 그게 진정으로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논평에서 나와 얘기한 한동훈이, 김은혜니, 안철수, 박민식, 윤희숙, 김경렬이 따위는 여기 이름도 끼지도 못할 정도의 허접한 자들이지만 다 정리합시다. 우리가 7년 전에 대통령을 빼앗기는 과정에서 정말 여러분들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그 광화문 국민대혁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각자가 어떤 마음으로 싸우셨어요? 그때 광화문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던 자들 아닙니까? 이 자들이 전부 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국민의 주인 행세하고 정부 주사파 피투성이가 돼서 싸운 사람들 공천 탈락시키고 취소하고 이런 자들한테 다시 배지 달아주고 정말 우리가 안심할 수 있어요? 야, 이제 우리가 이겼으니까 대통령 탄핵당할 일은 없겠네. 그렇게 진짜 믿을 수 있겠어요? 저는 지금 흐름으로 보면 조만간 이 선거가 끝나기 전에 조만간 내일이나 모레나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이 고성국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다. 이번 총선에 그야말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고성국과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원희룡은 이번에 총선을 일부러 졌느냐라고 그런 질문을 한동훈한테 던질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던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번에 집시다라고 했던 사람, 우리 이번에 집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 그리고 정말 우리 국민 어떤 이 상식, 한동훈 표현대로 따르면 국민적 눈높이로 봤을 때 정말 그거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했던 그런 언행들을 계속했던 사람한테 이번 총선에서 왜 그랬느냐? 이번 총선에서 일부러 지려고 그랬냐? 이번 총선에서 한동훈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거냐? 101석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냐? 탄핵 전지석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냐? 그래서 국민의힘이 일부러 총선에 지게 한 거냐? 라고 물어봐야 될 사람은 최소한 한동훈은 아니다. 원희룡은 잘못 짚었다. 그럼 대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과연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제 채널 구독자 분이 수가 1900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제 채널 다시 시작한 지가 6개월 좀 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전혀 기대도 안 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주변 분들한테 많이 알려주신 덕분에 이렇게 급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또 이걸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겨우 10,000명 된 것 같고 뭔 또 급성장까지 얘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제 채널이 이렇게 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좋게 봐주셔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댓글 후원을 해주신 분들 계시는데 강미호님 그리고 영하트 2024님께서 댓글 후원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어저께 올린 영상에 여러분들이 댓글을 몇 개를 달아주셨냐면 거의 한 1300개 정도를 달아주셨습니다. 좋아요는 말도 못합니다. 좋아요는 거의 한 5000개? 5000개, 6000개 이 정도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도 많이 게재해 주시고 주변 분들한테 많이 선전해 주셔서 앞으로 제 채널이 더 성장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더 잘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